아빠, 이거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절대로. 8살 난 딸아이의 작고 앙상한 손이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흔들렸다. 핏기 없이 질린 아이의 눈망울 속에는 공포와 본능적인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역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한기를 느꼈다. 부동산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핸드폰으로 보낸 거 내가 다 봤어. 5글자였어,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도 그거 보면서 막 웃었어. 쿵. 순간 둔기로 심장을 난타당한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머릿속이 하얗게 텍스트를 읽고 탈색되는 지독한 현기증이 밀려왔다. 지역은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전에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맹렬한 분노가 들끓었다. 불치병에 걸린 아이의 목숨줄을 붙잡기 위해 수억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단돈 1원이라도 더 보태려 낮과 밤의 경계를 지워버렸던 지난 세월이었다. 성공하겠다는 집념 하나로 강남 바닥에서 구두굽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몸을 던졌다.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버텨온 수년간의 가치가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혀 난도질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 그 더러운 연놈들이 내 자식 눈앞에서 무슨 짓을 한 거지? 지역은 오직 가족의 생존과 아픈 아이의 요양만을 위해 지옥 같은 주말 부부의 삶을 기꺼이 택했었다. 아내 수진과 아이들을 공기 맑은 시골로 내려보내며 조금만 더 버티자고 스스로를 위로했었다. 아내가 사촌의 주선으로 시골의 한 구석진 부동산에서 보조원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만 해도 지역은 하늘에 감사했다. 그 부동산의 대표이자 이미 손녀까지 둘이 낳아둔 60살의 늙은 노인 최철수가 자신의 가족에게 베푼 과도한 호의를 순진하게도 시골 특유의 따뜻한 인정이라 굳게 믿었다. 늙은 할아버지가 그저 딸 같고 손주 같아서 챙겨주는 줄로만 알았던 자신이 뼈가 시리도록 혐오스러웠다. 그 나이 처먹은 늙은 짐승이 내 아내의 몸을 탐하고 가정을 파탄내기 위해 덫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이 인자한 가면 뒤에서 혀를 섞고 몸을 굴리며 지역의 피땀 어린 돈을 비웃는 동안 지역의 삶은 뿌리째 썩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 따위는 없었다. 딸아이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본 순간 지역의 심장 밑바닥에서 인간의 감정은 전부 타버리고 오직 피가 끓는 증오만이 남았다. 그 모든 추악한 기만은 지옥에서 올라온 가장 잔혹한 잔혹극의 서막일 뿐이었다. 수진의 타락은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맹독 같았다. 결혼 후 10년 동안 그녀는 술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는 순진한 여자였고 아픈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내놓을 것처럼 헌신적인 엄마였다. 하지만 그곳에 그 음습한 부동산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녀의 본성은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 주말에 기획 부동산 땅 투어 브리핑이 있어서 가봐야 해. 수지는 주말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집을 나섰다. 지역이 강남 고층 빌딩 숲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며 벌어온 피 같은 돈은 전부 그녀의 화려한 사치품으로 둔갑했다. 거실 소파 위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이 뒹굴었고 화장대에는 난생 처음 보는 값비싼 향수들이 가득했다. 그 사치의 이면에는 잔인하도록 방치된 아이들이 있었다. 8살, 6살 난 자식들의 옷은 때가 꼬질꼬질하게 절어 냄새가 났고 지역이 주말에 내려와 마주한 밥상 위에는 개미가 꼬인 식은 인스턴트 배달 음식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진짜 지옥은 안방 구석에서 발견되었다. 옷장 깊숙한 곳을 정리하던 지역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실오라기 같은 붉은색 망사. 스타킹과 가슴이 훤히 비치는 티백 레이스 속옷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살을 섞고 사는 남편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건 제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옷이 결코 아니었다. 그날 밤 지역은 주말 부부라는 알리바이를 깨고 예고 없이 시골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지역은 제 눈을 도려내고 싶을 만큼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침대 위에는 최철수가 앉아 있었고 수지는 그 60살 처먹은 늙은 노인의 무릎 위에 고양이처럼 요염하게 올라타 있었다. 지역이 벌어다준 명품 침구 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교태를 부리며 노인의 주름진 목덜미에 혀를 감고 있었다. 노인의 추악한 손은 수진의 붉은 망사 스타킹을 찢을 듯 움켜쥐고 있었고 방 안은 두 년놈이 풍기는 알코올 냄새와 노골적인 체액 냄새로 진동했다. 이 더러운 년놈들아.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야? 지역이 핏대를 세우며 포효했다. 피가 거꾸로 솟아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당장이라도 최철수의 목뼈를 부러뜨릴 듯이 달려드는 지역을 막아선 것은 놀랍게도 옷을 추스른 수진이었다. 그녀는 죄책감은커녕 뱀처럼 차가운 눈을 부릅뜨고 지역의 뺨을 사정없이 갈겼다. 짝! 당신 미쳤어. 드디어 미쳐서 헛것이 보이는구나. 어디서 멀쩡한 사람들을 간통범으로 몰아. 뭐? 내가 똑똑히 봤는데 방금 저 노인네랑. 이거 완전 미친 또라이 새끼 아니야. 최 대표님은 주말 업무 피드백 때문에 서류 전달하러 잠깐 들르신 거야. 어디서 의처증 발작을 일으켜? 당신 병원이나 가봐. 정신병자 새끼. 적반하장이었다. 최철수는 그 옆에서 뻔뻔하게 바지춤을 올리며 쯧쯧 젊은 친구가 의처증이 심하네. 치료를 받아야겠어라며 지역을 비웃듯 어깨를 툭 치고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날 이후 수진의 정교한 가스라이팅과 파멸 공작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동네 반상회, 학부모 모임, 처가 친척들에게 눈물 콧물을 짜내며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우리 남편이 서울에서 바람이 났는지 의처증이 생겨서 매일 밤 저를 때려요. 칼을 들고 협박한다니까요. 무서워서 자식들이랑 살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지역은 고향과 직장 주변에서 아내를 폭행하는 파렴치한 정신병자 인간 쓰레기로 매장당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동정표를 얻는 동안 수지는 뒤로 지역의 명의로 된 모든 예금 통장과 신용카드를 손에 쥐고 자금을 은밀히 차명 계좌로 빼돌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 자식들의 신음소리와 남편의 피눈물을 비웃으며 그녀는 철저하게 지역의 삶을 도륙낼 준비를 마쳤다. 결정적인 파멸의 서막은 군수까지 찾아온다는 그곳의 큰 지역 축제날이었다. 수진의 태도는 눈에 띄게 기괴했다. 축제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어린 자식들이 신나서 뛰어놀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했다. 지역과 아이들을 앞에 두고도 초점 없는 눈으로 끊임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실실 웃음을 흘렸다. 액정 화면을 황급히 가리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 고향 동창 꼴통들이 오랜만에 모인 데서 나 술 한잔하고 늦게 들어갈 거야. 시끄러우니까 당신이 애들 데리고 청주 처남 집에서 자고 와. 밑바닥에서부터 불길하고 싸한 직감이 온몸의 신경을 지배했다. 지역은 애써 감정을 누르며 유튜브 채널 편집을 핑계로 아내의 스마트폰을 잠시 건네받았다. 그리고 그녀가 화장실에 간 그 짧은 3분 동안 시스템 깊숙한 곳에 강제로 구동되는 위치 추적 어플을 몰래 심어버렸다. 아이콘까지 숨김 처리한 그 앱은 그가 기만의 늪에서 건져 올린 유일한 핏빛 동아줄이었다. 새벽 3시. 청주의 처갓집 작은 방 한 구석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지역의 손에서 격렬한 진동이 울렸다. 충북 괴산군 오오리. 예상했던 대로 수진의 위치는 동창의 장소가 아니었다. 새벽 3시라는 이 기괴한 시간에 그녀는 60이 넘은 최철수의 한적한 시골 단독주택에 있었다. 그날 최철수의 재혼한 아내가 서울 친척 집으로 멀리 떠났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해둔 두 년놈이 정교하게 짜맞춘 알리바이의 밤이었다. 지역은 피가 마르는 분노 속에서 차를 몰아 괴산으로 광기 어린 질주를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상상하고 싶지 않은 추악한 장면들이 유령처럼 피어올랐다. 같은 시각, 최철수의 안방은 온통 음탕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술에 취해 눈이 풀린 수지는 지역에게 보냈던 날카로운 독설은 온데간데 없이 최철수의 침대 위에서 겉옷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있었다. 60살 먹은 늙은 짐승은 수진의 허리를 움켜쥔 채 지역이 피눈물 흘리며 벌어다준 돈으로 산 명품 양주를 그녀의 목덜미와 가슴골에 들이부었다. 아응, 대표님 흘러내리잖아. 어때, 내 신랑놈은 이런 맛을 알기나 하겠어. 멍청하게 서울에서 돈이나 벌어오는 기계놈인데. 두년놈은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며 몸을 섞었다. 최철수의 추악한 입술이 양주로 젖은 수진의 온몸을 핥아내렸고 수진은 그 늙은 노인의 주름진 손길에 가쁜 숨을 내쉬며 쾌락에 몸을 맡겼다.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짐승보다 못한 날것의 음탕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지역의 영혼을 어떻게 도륙내고 있는지 비웃으며 침대를 뒤흔들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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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그 더러운 절정의 순간을 깬 것은 현관문을 부술듯이 내리치는 지역의 주먹질이었다. 김수진,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안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지역이 도어락을 미친 듯이 눌렀지만 안에서 수동 잠금 장치까지 철저히 걸어 잠근 상태였다. 10여 분이 지나 마침내 문이 열리자 머리가 산발이 되고 술 냄새와 체액 냄새를 풍기는 수진이 뻔뻔하게 기어나왔다. 지역은 이성을 잃었다. 아내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바지를 확인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입었던 정숙하고 단정한 속옷은 흔적도 없었다. 수진의 몸에는 최철수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가슴과 밑이 훤히 비치는 조잡하고 천박한 레이스 속옷이 채워져 있었다. 방 안의 침대는 두년놈이 격렬하게 뒤엉킨 흔적으로 엉망진창이었고 바닥에는 찢어진 스타킹과 최철수의 속옷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이 더러운 년아. 여기서 저 늙은 노인네랑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아, 왜 이래? 나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차편이 끊겨서 대표님이 친절하게 재워주신 것뿐이야. 어디서 눈을 부라려. 그 순간 안방 구석에서 최철수가 뻔뻔하게 바지 지퍼를 올리며 기어나왔다. 새벽에 만취한 수진을 제 차로 실어날라 음주운전까지 감행한 인간 말종이었다. 지역이 눈이 뒤집혀 최철수의 멱살을 틀어잡고 주먹을 날리려 하자 늙은 간통범은 겁에 질려 지역을 거칠게 밀치고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는 마당에 시동이 걸려있던 자신의 차에 올라타 굉음을 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지역이 조수석 문을 붙잡고서 이 새끼야 서 라며 악을 썼지만 최철수는 지역을 매단 채 달리기 시작했고 이내 시골길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비겁하게 도망쳐버렸다. 홀로 남겨진 괴산의 차가운 도로 위 지역의 입에서 핏물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다. 가정을 파탄낸 연놈들의 추악한 교성과 자신을 비웃던 눈빛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들의 완벽한 기만 앞에서 지역의 가슴에는 오직 사지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증오의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에 힘을 실어줍니다. 현장에서 불륜의 꼬리가 밟혔음에도 수진과 최철수의 뻔뻔함은 도를 넘어 인간의 영역을 이탈해 있었다. 법원에 제출된 수진의 답변서는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최철수 대표와는 순수한 업무적 파트너 관계일 뿐이며 당일은 남편의 상습적인 의처증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임. 이미 지역이 확보한 위치 추적 데이터와 CCTV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찍혀 있었다. 수진은 동창들의 눈을 교묘하게 피해 어두운 골목길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최철수의 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서 두 년놈은 낄낄거리며 서로의 뺨을 만지고 입을 맞췄다. 지역을 완벽하게 속였다는 짜릿한 쾌감에 취해
수지는 운전대를 잡은 최철수의 바지춤으로 손을 뻗어 조잡한 장난을 치며 노인의 집으로 향했던 것이다. 이 치밀하게 설계된 알리바이 앞에서도 수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역을 가정폭력범으로 몰아세웠다. 하지만 지역의 심장을 가장 잔인하게 도륙낸 것은 본가로 피신시킨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피눈물 나는 폭로였다. 아빠. 사실은 아빠 주말에만 오고 서울 가고 없을 때 엄마가 우리만 집에 가두고 밤마다 나갔어. 문도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갔어. 8살 딸아이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가로등도 없고 깜깜해서 너무 무서운데 동생은 맨날 울고 엄마는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서랍 구석에서 개통도 안 된 옛날 스마트폰 찾아서 112에 전화했어. 엄마가 없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하고. 아! 지역은 가슴을 찢으며 거실 바닥을 뒹굴었다. 입술을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붉은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시골 산속 외딴 전원주택의 눈도 제대로 못 감은 어린 자식들을 단둘이 가두어 놓은 채 그 시각에 수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녀는 최철수의 가쁜 숨소리가 가득한 침실에서 늙은 노인의 주름진 몸을 끌어안고 있었다. 자식들이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가슴 졸여 누르던 바로 그 비참한 순간에 수지는 최철수가 쥐어주는 명품 가방과 푼돈에 영혼을 팔며 대표님이 최고라고 교태를 부리고 있었다. 모성애라는 가치마저 철저히 배설해버린 욕정에 눈먼 암캐나 다름없는 짓거리였다. 실제로 아이들이 무서움에 떨며 112와 119의 구조 요청을 보낸 명확한 경찰 신고 기록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수진의 도끼는 더욱 서슬퍼레졌다. 내가 언제 애들을 버려? 증거 있어. 애들 윽박질러서 거짓말 시키지 마. 이 쓰레기 새끼야. 소송이 본격화되자 수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바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지역이 주말 부부로 지내며 모든 경제권을 전적으로 위임했던 점을 악용했다. 지역이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밤새도록 강남 거리를 구르며 벌어온 피와 살 같은 모든 예금 통장과 펀드, 신용카드를 동원해 단돈 10원짜리 하나까지 전부 제 친정 식구들의 차명 계좌로 빼돌렸다. 소송 중 확인한 지역의 주거래 통장 잔고는 비참하게도 단 1,230원이 전부였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수지는 아픈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친척들에게 받은 세뱃돈과 용돈을 아껴 모아둔 조그만 적금 통장까지 모조리 해지해 도망쳤다. 자식의 목숨줄과도 같은 병원비와 미래를 송두리째 훔쳐간 것이다. 돈과 육체적 쾌락이라는 오물에 뇌가 절여진 두 년놈들에게는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도덕도 부모로서의 양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탐욕만을 위해 주변의 모든 삶을 난도질하는 인간의 가죽을 쓴 굶주린 짐승들의 악취나는 잔혹극이었다. 대한민국의 법은 잔인할 정도로 무기력했다. 지역이 가정을 파탄낸 증거를 잡기 위해 사채까지 끌었으며 들인 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과 탐정 비용. 그러나 긴 법정 싸움 끝에 판사가 선고한 상관자 위자료는 고작 680만 원이었다. 내 자식들의 영혼을 난도질하고 내 삶을 오물통에 처박은 대가가 고작 중고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푼돈이라는 사실에 지역은 법정 한가운데서 피를 토할 것 같은 모욕감을 느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최철수와 수지는 지역을 대놓고 비웃었다. 최철수는 주머니에서 수표 몇 장을 부스럭거리며 지역의 가슴팍에 툭 던지듯 말했다. 자, 여기 내 마누라 몸값 사고 위자료. 680만 원이면 차고 넘치지. 멍청한 새끼, 법대로 하면 다 될 줄 알았냐? 우린 하던 대로 괴산에서 떵떵거리며 살 테니 평생 그러고 살아라. 수진 역시 최철수의 팔짱을 낀 채 실실 쪼개며 지역의 얼굴에 침을 뱉듯 쏘아붙였다. 통장 잔고 1,230원 가지고 애들 밥이나 먹일 수 있겠어.
능력도 없는 게 어디서 남편 노릇이야. 두년놈은 법이 준 면죄부를 방패 삼아 괴산으로 돌아가 더욱 정욕을 불태웠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최철수는 제 아들의 명의를 대여해 불법 부동산 영업을 계속했고 시골 구석의 공무원들은 지연과 혈연으로 얽혀 이들의 불법을 눈감아 주었다. 낮에는 복덕방 소파에서 밤에는 지역의 피땀이 서린 전원주택에서 두년놈은 살을 섞으며 지역을 조롱했다. 680만 원. 그것은 지역의 짓무른 상처 위로 쏟아진 살을 태우고 뼈를 녹이는 지독한 극약이었다. 법이 너희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가 손에 피를 묻히겠다. 지역은 슬픔과 나약함을 전부 불태워버렸다. 오직 복수만을 위해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불륜을 사냥하는 잔혹한 포식자. 공룡 아빠라는 괴물로 다시 태어났다. 지역은 5년 동안 숨을 죽이며 칼을 갈았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축적해둔 두년놈의 추악한 민낯, 살을 섞던 침실의 CCTV 대표님. 밤마다 너무 좋아라며 신음하던 수진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했다. 위기를 느낀 최철수와 수진은 적반하장으로 괴산. 부동산이라는 맞대응 채널을 개설해 지역을 정신병자, 상습 폭행범이라며 다시 한번 대중을 기만하려 들었다. 두년놈이 카메라 앞에서 가련한 표정으로 뻔뻔하게 거짓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순간 지역은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수진이 지역에게 외도를 들킨 직후 최철수와 침대에 누워 낄낄거리며 지역을 비웃던 통화 녹취록을 전 세계에 스트리밍으로 터뜨려버린 것이다. 아잉 대표님, 우리 신랑 새끼 또 속았어. 680만 원만 던져주면 판사도 우리 편인데 뭐하러 신경 써? 오늘 밤 더 세게 해줘요. 두년놈의 짐승 같은 교성과 추악한 육성 대화가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폭로되자 전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했다. 수십만 명의 네티즌들이 두년놈의 유튜브 채널로 몰려가 댓글창을 피바다로 만들었다. 최철수의 부동산 위치와 전화번호, 그 아들의 명의되어 불법 사실까지 인터넷에 낱낱이 까발려졌다.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역은 최철수가 불법 영업을 하던 부동산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두년놈의 대가리에 오물과 불륜 폭로 전단지를 사정없이 쳐박았다. 최철수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맺히며 지역이 사자처럼 포효했다. 돈 680만 원이면 다 된다고 했지. 이제 내 짐승 같은 면상 전 국민이 다 안다. 어디 한번 그 잘난 돈으로 내 무덤이나 파봐라. 수지는 동네 주민들이 보는 길거리에서 대가리가 잡힌 채 비명을 질렀다. 자식들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두고 늙은 노인과 몸을 섞던 암캐의 비참한 최후였다. 두년놈은 얼굴을 들고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매일 밤 빗발치는 협박 전화와 사방에 붙은 불륜. 낙인에 미쳐버린 최철수와 수지는 결국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야반도주하듯 깊은 시골 구석으로 숨어들었으나 그곳 역시 지역의 촘촘한 정보망 아니었다. 도간에 든 쥐새끼들. 평생 숨어 지내며 내가 언제 들이닥칠지 공포에 떨어라. 지역의 복수는 이제 사적인 원한을 넘어섰다. 매일 밤 전국의 불륜 피해자들에게서 피눈물 섞인 구제 요청 메일이 빗발쳤다. 지역은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며 법망을 피해 행복을 누리려는 이 땅의 모든 간통범과 상간자들을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잔혹하게 사냥하는 불륜의 사냥꾼이 되었다. 설마 너희는 안 걸릴 것 같지? 다음은 바로 내 차례야. 기다려라. 칠흑 같은 어둠 속 불륜의 종말을 고하는 공룡 아빠의 눈빛이 잔혹하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사냥은 이제 시작이었다.